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저 오늘 대한조선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좀 좋은 신호들이 떠가지고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매물대잖아요. 매물대, 그죠? 매물대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거래가 없이 보시면은 넓게 보면 여기가 지금 매물대란 말이죠. 이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가 없이 옆으로 돌리고 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 뭐다? 이거 장대양봉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 자리다. 우리가 여기서 매물에 대한 소화를 진행하고 다시 주가를 고가권을 올려놓은 상태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5위평 정배열 만들어 놓고 있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셔라 라고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 타이밍 분명히 한 번, 두 번 있었는데 추가 매수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위쪽에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 지금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구간에서 올려 세운 자리에서 매물이 있는 구간을 받아주고 주가가 밀리지 않죠. 자, 원래 같았으면 매물 받고 밀려야죠. 그죠? 매물 받고 밀려야죠. 안 밀리죠. 밀려야 되는 데서 안 밀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밀리는 이유는 뭘까요? 앞쪽에 매도 물량과 밑에서 산 사람들이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밀리는 거죠. 마찬가지 올라가는데 차익 실험 물량 나오는 구간이죠. 앞에 구간 매물 나오는 구간이죠. 버티죠. 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있다.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좀 더 봐야겠지만 일본어로 봤을 때 확실한 건 뭐다? 옆으로 돌릴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 돌린다. 보시면 5분봉 보더라도 지금 딱 봐도 매도 물량이 좀 많은 구간이에요. 여기서 그죠? 근데 이 구간 돌려내고 있잖아. 그럼 이거 의미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69,000원대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내려오는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78,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더 위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매물을 소화하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제 눈에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면 85,000원까지 88,000원까지 빠르게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구간 또는 이 9만원대 중반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 공백을 빠르게 메꿀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본다라고 하면 추세를 보는 겁니다. 추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 상승 후에 큰 파동에서의 상승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데 계속해서 버텨내고 있다라는 건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버틴다. 누군가가 받아주고 있다.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탈 자리라고 전 생각을 하고 이거 지금 구간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연기금을 계속 받아주고 있네요. 그죠?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연기금을 계속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현 구간에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재료인지는 모르겠으나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한 이후에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주선은 뭐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았죠. 수주를 이렇게 단일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지금 올라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잠깐 봅시다. 시가총액. 자, 코스피 잠깐 볼게요. 코스피 100. 조 4조. 시가총액 부족한데. 코스피 200. 코스피 200 편입.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코스피 200. 원래 편입이 안 돼, 신규상장처럼 편입이 안 됐었는데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요거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이긴 한데 상장된 지가 지금 6개월이 안 넘어서 아마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코스피 200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이 되면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먼저 들어올 수 있으니 그걸 알고 연기금들이 미리 먼저 좀 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년 코스피 200 정기 편입 패시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고 조선업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 상승에 대한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니까 제가 봤을 때 연기금들도 좀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친구들이 보면은 분기에 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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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 3200, 3200억 벌잖아요. 연간으로 봤을 땐 3200억, 좀 3500억 버는데 지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친구들 캐파가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100억, 200억씩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캐파에 대한 부분들, 얘네들이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해외의 필리조선소나 아니면 또 이제 오스탈 지분 인수권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추가적인 선박을 건조한다라고 했을 때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조선소 만드는 그 캐파 자체가 증설을 안 하죠. 증설이라고 하는 게 도크 확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대한조선이 이 도크를 증설하겠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감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래의 이익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발표될 가능성도 저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흐름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선 전체적인 조선업들을 봤을 때 충분히 오늘 올라갈 만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쉴 때 대한조선은 먼저 좀 올라가 있는 경향이 있죠. 지금과 보면 다른 애들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었을 때 좀 밑에서 바닥 잡고 올라와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한조선을 밑에서 산 사람들, 조선업 반등할 것 같아서 산 사람들은, 대한조선 산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매도하고 있을 거예요. 주가가 안 가니까 아마 매도하고 다른 조선주 쪽으로 아마 옮겨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현재 구간에서 대한조선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급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매물대 전까지겠죠. 매물대 전까지. 그럼 앞쪽 구간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자라고 하면, 봅시다. 여기를 좀 보는 게 낫겠죠. 간단하게 보자라고 하면 요 정도? 한 85,000원? 요 정도 구간? 아까 말씀드린 구간이네요. 그죠?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다. 85,000원이라고 하면 거의 18%, 19%죠. 그래서 이 정도 상승 탄력이 나오면 주가가 연쇄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조선은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매물에 대한 부분 이후에 상승과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 뭐였어요? HD 현대마린솔루션. 굉장히 유사해요. 얘네랑 HD 현대마린솔루션이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자리다 라고 개인적인 입장에 생각이 되고요. 이런 자리 이후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에서 이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전략적으로 잡아가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요. 지금 물려 계셨는데 이제 단기적인 대응 구간,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 자리, 이런 대한조선에 대한 전략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이 부분들 도와드릴 거니까 010-845-951 자, 이쪽으로요. 대한이라고 두 글자 또는 조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이 타점 또 잡아 드릴 거고요.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때 13,800원 요때 잡아서 거의 3배 정도 수익권까지 끌어올라 왔었단 말이죠. 이 종목 자체가 못 믿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3월 28일이죠. 3월 28일. 자, 이 구간을 잠깐만 보시면은 우리가 이쪽에 한국카본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우리가 3월 28일 구간 보이실 겁니다. 3월 28일 우리가 이 구간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한국카본이죠. 3월 18일 급락이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13,500원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날 빠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단 말이에요. 날짜가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 여기요. 그래서 제가 5월까지 공유 안 하려고 하다가 공유 드린 종목인데요.
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3배 정도가 올라갔죠. 조선에서. 그래서 일단 제가 대한조선이 뭐 3배 간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같이 세워보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또 최근에 조정이 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상승 후에 조정이 또 나오고 있죠. SPG라는 종목도 우리가 24,000원, 25,000원대 잡아서 이것도 거의 3배 수익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제가 로봇 관련돼서 종목을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위로 30% 정도 올라가다가 또 내려와서 플러스 10% 구간, 또 위로 30%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플러스 5% 구간, 계속적으로 이 상승 구간의 박스권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올라갔다가 저점 구간 내려왔길래 요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다시 한번 공유 드려보려고 하니, 이 로봇 관련된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엔비디아 관련된 이 로봇 주까지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전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관련주 일단 대안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조선 남겨주시면 타점에 대한 부분들 도와드릴 거고요. 이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사의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예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뭐요?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요 빨간 색깔 초록색은 어떻게 해요? 위로 넘어가죠. 그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다면 어떻게 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에서 잡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터지면서 7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쵸? 똑같다. 올라만 가면 뭐예요?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뭐요?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한다?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 갈 수가 없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뭐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